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독일에서 150년 전통의 정원 박람회가 열립니다. 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순천시도 현장을 찾아 조성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독일 현지에서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31만의 만하임. 라인강과 네카르강이 만나는 만하임은 일찍부터 교통과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부가 2023 독일 연방 정원 박람회가 열립니다. 2년마다 열리는 150년 전통의 독일 연방 정원 박람회는 지난 1975년에 이어 만하임에서는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현재 막바지 박람회장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식물원과 케이블카, 양봉체험장 등 박람회 주요 콘텐츠들이 극도의 보안 속에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Wir müssen es schaffen. Sie müssen sich vorstellen, dass am 14. April der Bundespräsident, Herr Steinmeier, kommt. Und da wollen wir natürlich in Mannheim ihm präsentieren, dass wir alles fertig haben. Ja. 정원 조성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교포들도 벌써부터 부가 만하임 2023 개막은 물론 같은 시기에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도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꽃차 소믈리에라든지 한방 꽃차를 소개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부스를 하나 해가지고 순천에도 이번에 갔더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그런 코너를 마련하고. 순천시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 정원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유사한 행사를 준비 중인 이곳 독일 만하임을 방문했습니다. 순천시와 조직위는 부가 2023의 전시 계획과 4가지 테마, 대규모 업사이클링 구상, 그리고 기후와 환경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을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수십 년 동안 손을 대지 않더라도 시민들 아주 훌륭한 정원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시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 일행은 또 독일 한인회 관계자들과도 만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대한 홍보 활동도 펼쳤습니다. 저 고향이 공이거든요. 가까운 또 순천에서 이런 귀한 또 이 정원 박람회가 열린다 그러니까 마음이 뿌듯하고요. 참 독일이 또 정원 도시고 또 많은 발전을 가져왔던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롤 모델이 될. 순천시의 이번 독일 방문은 정원 박람회 개최 도시인 만하임을 비롯해 과거 정원 박람회 개최 도시들까지 포함돼 있어 현재 막바지 공사 중인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준비에도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개막식에 참여할 국민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는 지역별로 참여자를 안배해 3,000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K-팝 공연을 포함해 다양한 개막식 행사를 현장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 입장권 3,000매를 사전 구매하고 여수산단 입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원박람회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정원박람회 입장권 소지자 할인과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의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가운데 전체 세대의 30% 이상이 귀농 귀촌인으로 구성된 마을이 있습니다. 여수의 한 시골 마을 얘긴데요. 뛰어난 자연 환경과 이웃 간의 정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귀농 13년 차에 접어든 박창룡, 이연용 부부. 건설 일을 하며 전국 팔도를 누비다 마지막 정착지로 여수의 봉수마을을 선택했습니다. 공기 맑고 경관 좋고 한적한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마을이 끌렸던 가장 큰 이유는 함께 살고 있는 이웃입니다. 아로니아 재배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기까지 마을 주민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여수 시내를 아마 몇 주일을 돌아다녔어요. 이 어르신들이 이러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아직까지도 참 이웃이 너무 좋아요. 텃세하고 이런 건 없어요. 바로 아랫집에 거주하는 김혜춘 씨는 최근에 이사 온 귀촌 새내기입니다.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영천과 문경을 돌아다녀봤지만 이곳만큼 마음에 드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초기에는 만만치 않던 시골살이. 하지만 이제는 옆집 일손까지 거들어줄 정도로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한 몇 개월은. 근데 이제는 뭐 옆에 주위 사람들하고 잘 지내다 보니까 차도 이장님 차를 이용해서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처럼 봉수마을에 거주하는 세대의 3분의 1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전체 90세대 가운데 32세대가 귀농귀촌을 한 겁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은 단 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귀농귀촌인에게 강요되는 마을 발전기금이나 일종의 신고식인 잔치도 없습니다. 사소한 일로 이렇게 뭐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마을 발전 기금이 뭐 다른 마을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마을은 뭐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봉수리.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시골 마을과 다르게 사람과 인정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 지역의 출생아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출생아 수는 7,900명으로 10년 사이에 5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도 0.97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1명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울산시가 석유화학 산단에 대한 과세 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화학 산단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 등 각종 안전사고로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역자원 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 산단에서 거둔 세금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두 지자체는 상생발전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목포 근대 역사 공간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구체적인 활용 계획도 없이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 가족 명의였던 창고 건물. 목포시가 1억 7천여만 원에 사들여 3억여 원으로 보수공사에 나서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로변이 아닌 깊은 골목 끝에 위치한 이 창고 건물은 목포시가 왜 매입했는지 사유가 불분명했는데 목포시는 목적 없이 이 건물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고 건물 원소유주 측인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의 설명으로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지난 13일 MBC와 만난 이한철 회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목포시가 갑자옥 모자점 바로 옆 건물만 팔라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접된 창고 건물만 달랑 남게 되는데 우려를 목포시에 전했고 이 때문에 목포시가 창고 건물까지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목포시가 필요해서 사들인 건물이 아닌 덜컥 건물부터 매입하고 목적을 즉흥적으로 만든 겁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모자박물관 부속 건물, 근대 건축자재 전시관으로 활용하려고 창고 건물을 샀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건축 자재를 보관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시나 체험 형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목포시가 지분 확보를 100% 하지 못한 채 공사를 벌이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이한철 회장은 사전에 목포시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15분의 13밖에 없고 15분의 2는 누나 소유의 지분이라고 목포시에 설명했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매입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목포시는 그동안 몰랐다고 발뺌해 왔습니다. 그때 지분이 안 돼? 네, 보세요, 여기.
이건 나 처음 봅니다만.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 없이 산 건물에 그럴싸한 활용 방안을 입히고 지분 확보도 못한 건물에 수억 혈세를 써버린 목포시.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한 거짓 해명,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추상적 각오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목포시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의 경제 고통지수가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고통지수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한 수치로 지수가 높을수록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의미인데 전남은 9.7로 전국 평균인 8.8을 웃돌았습니다. 민주당 김혜재 의원은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올해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홈 개막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다음 달 1일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지난해 2부 리그 3위를 기록했던 FC 안양과 개막전을 갖습니다. 전남은 개막전에서 반드시 승리해 1부 리그 승격에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지역 축구 팬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남은 오늘부터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권 온라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꿀벌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양봉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에 있는 양봉 농가입니다. 매년 벌통 250여 개에서 꿀을 수확했지만 올해는 40여 개가 전부입니다. 꿀벌 수백만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벌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이 벌통이 지금은 이렇게 텅 빈 채 쌓여 있습니다. 50년 동안 농가를 운영해온 이영섭 씨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농사는 망했죠, 망했어. 한마디로. 꿀 채밀하고 벌을 농가에 분양하고 또 벌도 팔고 이렇게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광주 지역의 경우 최근 5개월여간 농가 전체의 20% 이상이 꿀벌 피해를 겪었고 모두 2억 7천만 마리의 꿀벌이 폐사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응애의 확산입니다. 응애는 꿀벌에 기생하며 체액을 빨아먹는 해충인데 방제제의 성분에 내성이 생긴 겁니다. 플로바리네이트라는 약품이 있는데요. 반복 사용으로 인해서 응애류 구제에 실패해가지고 폐사가 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피해 농가에 벌을 공급하고 이율 2.5%로 농축산 경영자금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광주시가 관련 예산 5억 원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들도 지원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양봉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양봉장이 등록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전라남도가 거주지 전남일 경우를 조건으로 걸면서 전남에 농가가 있지만 광주에 거주하는 39명은 지자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로서는 답답하고 또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 지자체 간의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양봉업계는 이 같은 행정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상기후가 꿀벌 폐사의 원인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순천이 1도, 여수와 광양은 3도로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24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24분입니다. 대학병원 설립 문제를 두고 여수시 의회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여수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연주 의원이 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대학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이 갑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을지역구 의원과 송하진, 정옥기 의원 등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일부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 준공을 앞두고 도의회가 부서 이전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동부지역본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무 여건과 청사 이전, 복리 후생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신속한 조직 개편과 순환 근무제 도입, 이주비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 검은 항로 안정화를 위해 여객 선사를 공모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로 여수시는 2년 동안 결손액 일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수 검은 항로는 검은도에서 출발하는 노후 여객선이 하루 한 번만 운항해 섬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 매화 축제를 앞두고 경품 행사를 진행합니다. 광양시는 1등에는 500만 원, 2등에는 300만 원 상당의 황금 매화를 증정할 예정이며 상품권과 태블릿 PC 등도 경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축제 기간 중 관내 숙소와 식당 등을 이용한 뒤 3만 원 이상 영수증에 개인 정보를 적으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